오늘은 별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별명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고 주목도 많이 받는다는 뜻일 텐데요. 오늘 만나볼 진짜 백이도 대단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옛날엔 이걸 먹으면 천리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천리광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불로장생을 꿈꾼 진시황이 꾸준하게 이걸 찾았다고 해서 동방의 불로초, 바다의 산삼이라고도 불리기도 했답니다. 별명에서부터 품격이 느껴지는 녀석이죠. 전복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통영 바다의 귀한 보배, 전복을 찾아간 곳은 통영 삼덕항인데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전복을 좀 만나러 왔는데요. 네. 어디로 가면 전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 배를 타고 한 10분 정도 나가야 됩니다. 같이 가서 한번 현장 가보시랍니까? 예. 같이. 예. 통영 전복 양식의 선두주자로도 정평이 나 있는 김수길 대표. 그를 따라서 곧장 바다로 나섰는데요. 그런데 맨 먼저 눈에 띈 건 전복이 아닌 어마어마한 양의 다시마입니다. 전복 양식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네. 전복은 안 보이고 무슨 다시마만 엄청나게 보입니다. 양이 엄청나네요. 예, 이게 이제 전복이 주먹이가 예. 미역하고 다시마입니다. 미역하고 다시마. 예, 근데 미역철은 이제 끝났고 예. 지금은 다시마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다시마 이게 뭐 사람도 먹으면 좋은데 예. 전복이 좀 이거만 먹어요. 전복 양식장도 있고 다시마도 같이 양식을 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먹이로 주려면 다시마를 얼마 정도 이렇게 줘야 되는 지금 거죠? 이게 이 배 가득 실으면 한 20톤 정도 실어요. 예. 그럼 한 번 주고 나면 한 10일에서 2, 3일 만에 한 번 줘요. 한 번은 줄 때 몇 킬로 주는 겁니까? 한 100kg에서 한 200kg. 근데 지금은 수온이 안 올랐으니까 한 예. 150kg, 200kg 줘도 되고 예. 나중에 수온이 오르면 차차 먹이 양을 줄여요. 줄여가지고 더울 때는 예. 막 거의 조금씩 줍니다. 그럼 다시마를 이제 종패를 가지고 먹이로 줄 만큼 또 다시마를 키우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얼마나 걸립니까? 예, 이게 다시마에 종패를 감아가지고 종패에서부터 한 6개월 정도 키워서 예. 이제 먹이를 줄 수 있어요. 시간이 엄청 걸리는구나. 예, 6개월 정도 거의 뭐 정성이 대단합니다. 전복을 키우기 위해선 전복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 양식도 필수라는데요. 길게 뻗은 양식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때깔 좋은 다시마를 한 움큼 집어서 배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심약 3m 아래에 있던 수조 하나를 들어 올리니 다시마 사이로 쏙쏙 숨은 전복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묘한 비치색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널따란 판에 딱 붙어 엄청난 흡착력을 뽐내는데요. 제가 전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그 시장에서 전복을 살 때 보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네, 많이 나요. 그 최상품으로 치는 그 전복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키로에 한 5미나 6미 나가는 이런 전복입니다. 5미, 6미. 미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1kg에 거죠? 5마리 나가는 게 5미, 1kg에 6마리 들어가는 거는 6미 그렇습니다. 그럼 13미, 16미 이런. 그러면 것들. 1kg에 16마리. 그럼 이게 들고 있는 요거는 지금 이거는 몇 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1kg에 한 5미나 6미 나갑니다. 5미, 6미. 야, 그럼 이 정도 키우려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기존 한 4년, 5년 그렇습니다. 4년이요? 예. 이건 뭐 자식 키우는 거하고 거의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그러니까 정성하고 이 뭐 어민들의 관리가 굉장히 뭐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예. 과거엔 몹시 귀하고 값비싸던 전복이 우리네 식탁에 흔히 오를 수 있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민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을까요? 2010년도에 통영에서 가리비 양식을 하시던 분이 전복으로 품종 전환을 하면서부터 계기가 됐는데 처음에는 전남 지방에 비해서 부착생물도 많고 전복 주 먹이인 해조류 양식 기간이 짧아서 전남 지방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지만은 꾸준하게 지속한 바람에 지금까지 와 있고 양식산이 좋습니까? 자연산이 좋습니까? 하면은 저는 둘 다 좋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순수한 자연산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조류를 주 먹이로 하는 전복이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복이 가장 맛있는 철은 언제쯤일까요? 뭐 지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네. 한 3월부터 이렇게 미역을 계속 먹여왔고 지금 예. 이제 미역 끝나고 다시마 이제 들어간 철인데 예. 먹이를 제일 많이 먹은 철입니다. 지금 알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막 그래서 지금 자기가 지금 뭐 몸 관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제일 튼실하고 예.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근데 한 3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계속 맛있는 시기입니다. 이 전복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도 전복을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싱싱하고 좋은 전복을 기르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이게 뭐 전복을 따보니 지금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이 따봐서 전복이 잘 안 떨어 협착력 좋은 거. 흡착력이 좋은 거. 예, 손으로 잘 뗄 수가 없어요. 전복 좋은 거는. 근데 그리고 전복 보면 살이 또 이렇게 튀어나 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튼실하게 살이 많이 올라있는 이런 게 좋은 전복. 두툼하고 힘센 녀석. 그렇습니다. 싱싱한 전복도 골랐으니까 이제 통영 전복의 참맛을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트로 돌아와서 항구 인근에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이 해주면 참 좋은데 내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요리잖아요. 근데 이 전복이 손질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해산물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전복 손질이 뭐 이렇게 빡빡 씻어야 된다고 막 들었는데 어때요? 손질이 까다로운가요? 전복은 자기들끼리 꼭꼭 붙어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뗄 때도 힘을 줘서 탁 열심히 떼야 되고 솔로 빡빡 문질러 가지고 구석구석 씻어줘야지 색깔이 하얗게 돼서 바다에서 묻은 이물질들이 깨끗이 씻겨요. 이렇게 시커먼 녀석의 묵은 때를 벗겨내니 확연히 뽀얘진 속살 보이시죠? 그리고 껍데기를 떼어내서 내장과 이빨을 분리해 주는데요. 여기 내장에 숨겨진 비밀이 있답니다. 지금 보니까 내장이 색깔이 달라 보여요. 네, 초록색을 띠는 것은 암컷이고요. 노란색을 띠는 건 수컷으로. 보통 보기에는 암수 구분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따서 내장을 봐야지 색깔로 구분이 가능할 것 같네요. 내장은 모든 요리에 죽이나 구이나 찜이나 뚝배기에서도 이렇게 다 들어가서 먹고 내장이 좀 독특한 향이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해서 많이 찾으세요. 탱글탱글한 속살부터 개우라고도 불리는 별미 내장까지. 맛과 영양을 다 갖추었으니 배류의 황제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습니다. 전복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이용을 했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는 눈치료에 썼고 진나라의 시황제는 불로 불사라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전복을 구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폐혈작용, 이뇨작용, 그리고 방광염 개선, 강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자음보식이라 하여 중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에게 십상인 식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른 더위를 식혀줄 전복 물회를 맛보았습니다. 식감이 꼬들꼬들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복을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우유 맛이 나요, 뒷맛에. 굉장히 새콤하고요. 거기 깻잎이나 이런 야채들이 들어가서 좀 더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여름철에 먹으면 정말 별미일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전복찜입니다. 전복찜은 이렇게 된 전복찜을 제가 처음 봅니다. 간장 베이스에다가 그리고 마늘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내장까지 있습니다. 내장까지. 자고로 이런 건 통째로 먹어야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지요. 일단 한번 쪄내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맛이 너무 좋고요. 간장 베이스라 그런지 굉장히 좀 이렇게 자극적인 맛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에요. 마늘이 풍미를 더해주니까 훨씬 더 먹기가 좋습니다. 야, 이 요리는
정말 일품입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이거는 정말 간장 베이스 강추인데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은데 굉장히. 제가 재밌는 일화를 들었는데요. 그 전복이 이 껍질이 다른 조개류에 비해서 외짝 껍데기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전복을 먹으면 사랑에 실패한다라는 속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전복을 안 먹는답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네, 그런데 그 고귀한 사랑을 잠깐 포기해도 될 만큼 정말 귀한 맛이에요. 맛있어요. 야, 맛으로는 전복 최고입니다. 부르는 별명도 수식어도 많고 많지만 오늘 또 다른 별명 하나를 붙여볼까 합니다. 바로 통영 바다의 복덩이. 전복과의 쫄깃한 만남이었습니다.